오펜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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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펜하이머. 잘했다. 절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화가 나오고 오펜하이머와 오펜하이머 가족은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까? 오해가 풀렸을 텐데 억울한 마음이 컸을 텐데. 저도 진짜 이 옷을 안양에서 모이엔이라는 옷가게에서 이 옷을 샀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계산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걸 안 떼주신 거야. 얼마나 억울했을까? 재원이는 도벽을 언제 고칠까? 나 진짜 어린 시절부터 껌 같은 거 훔치더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니. 그래서 저도 억울한 마음에 에이 난 억울한 게 제일 싫어. 오해받을 바에 훔쳐야겠다. 농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펜하이머는 얼마나 좋았을까? 오해가 풀려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개봉작 중 단연코 질주를 하고 있는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희대의 명작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오펜하이머. 이 영화의 리뷰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지금 유명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열광하거나 혹은 반대로 안 좋은 평들이 많기도 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논란의 작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런 작품을 감히 한번 떠들어 보려고 네.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무지로 똘똘 뭉친 사람이기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서 정보들을 개봉 전부터 하나둘씩 알아가다 보니 많은 걸 또 배우게도 되고 많은 걸 얻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감합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늘 그랬듯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들과 느낀 점이나 사실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과 연출들이 너무 많은 작품이라서 너무 길어질 것 같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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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펜하이머. 이 영화는 현재 상영 중이므로 반드시 시청하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오펜하이머를 안 본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지루할까? 금요일 저녁에 오펜하이머 이 영화의 시작부터 너무 반가운 얼굴이 나오잖아요. 아인슈타인 너무 유명한, 그리고 로다주도 처음부터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딱 이목을 끌더라고요. 그쵸. 집중을 싹 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로다주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 어떤 로다주가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기도 하지만 아이언맨의 그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치. 약간 그 돈 많고 익살스럽고 되게 좀 유머러스한데 약간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계속 구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영화를 볼 때도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선 현실 정치인처럼 어떤 날이 선 듯한 되게 매서운 면모를 가진 한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외모, 얼굴에서 전 약간 그 뭔가 슬픔이 있거든요. 항상 어떤 작품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꼈었는데 이번 영화에선 그게 없었어요. 그 왠지 모를 그 되게 슬픈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는 그런 걸 정말 딱 빼고 정말 좀 냉소적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악독한데 어떤 면으로는 삐진 어린아이 같은 느낌? 그래, 그 말이 딱 맞다.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 연기와 그 표정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로다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영화 맨 처음에 딱 시작될 때쯤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 로다주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예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로버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는 로다주 부르는 줄 알고 내가 막 계속 헷갈렸었어. 그래서 또 외국 이름이 어떤 때 성 부르고 막 언제는 맥스라 부르고 언제는 할로웨이라 부르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너무 헷갈리더라고. 그랬다. 가뜩이나 인물도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이름 막 보면서 해야 이 되는데. 영화를 이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견해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그렇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놀란 감독은 테넷에서도 느꼈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보고 싶어? 공부해서 봐. 알아내? 근데 알아내면 이제 너무너무 황홀함을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특히나 추천드리는 건 이제 침착맨과 궤도님의 이걸 보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상 한 2번 정도 보고 가시면 진짜 영화 보기에 딱 좋게 그 두 분이 먼저 영화를 봤었잖아. 개봉 전에. 그래서 너무 좋게 잘 정리해서 딱 보여주셨어.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오펜하이머. 계속 틀린 데서 계속 틀려. 킬리언 머피. 실제 오펜하이머의 얼굴을 봤잖아. 영화를 보기 전에. 그리고 나서 영화가 시작되고 킬리언 머피가 연기하는 오펜하이머를 봤는데 너무 비슷한 거야. 느낌까지도. 그래서 아주 확 초반부터 내가 들어왔구나. 40년대 미국이구나. 난 지금 그걸 딱 느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맞아. 인상 깊었던 장면 한 2가지 정도.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추려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대사였어. 그러니까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오펜하이머가 군복을 입고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고 라비라는 동료 과학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씬이었는데 거기서 라비가 300년 물리학의 결과가 대량살상 무기라는 것이 이제 싫다. 그래서 반대해서 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그 대사 안에 300년 물리학의 결과물. 그게 주는 어떤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이미 나온 사실이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정확히 말하면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300년 물리학의 결과가 대량살상 무기. 지금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이 없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다 무슨 앉아가 주술이나 하고 있고 구판 버리고 있고 이랬던 시대에서 과학이 발견되고 그때부터 얼마나 풍요로워졌어. 근데 그 라비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결과로 가는 이게 오펜하이머도 당연히 이건 살상무기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먼저 안 만들면 나치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 만드는 걔네가 먼저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나라 국민을 지킬 수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만들었는데. 국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렇죠.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만들어야 되는 게 대량 살상 무기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벌써 나오기엔 좀 이른감이 있지만 폭발이 딱 되고 나서 그 오펜하이머 표정을 보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네. 이 의미는 그로브스랑 맨 처음에 그 전에 얘기했던 3년이 투자됐고 4,000명이 투입됐고 지금 환산하면 뭐 40조였나?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액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우리 진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터지기 전에는 안 터질까봐 심장이 막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터졌을 때 표정을 봤는데 마치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은 곳 대학교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다가 지원서를 넣었어. 떨어지면 자괴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근데 붙으면 또 붙은 대로 난감한 그런 물론 한없이 낮지만 그런 좀 같은 느낌이 아닌가. 특히나 물론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펜하이머가 그 트리니티 실험의 결과를 봤을 때는 더 큰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터졌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야, 그게 충격이었어. 엄청나게 큰 소리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게 정적. 그렇지, 맞아. 그 임팩트가 있던 게 초반 시작부터 그 폭발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모든 영화관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볼륨. 제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 제일 큰 볼륨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까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압도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몰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진짜 터지는 것 같은. 그것조차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폭발을 보여주고 시작을 해. 그럼 트리니티 실험 때 이제 폭탄이 터진다는 걸 관객이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가 달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얼마나 클까? 그치. 얼마나 대단할까를 그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과학 하수였던 거지. 왜냐면 소리가 더 늦게 오니까. 궤도 형님 뭐해? 궤도 형님은 안 놀랬을 거야. 나 방금 핵 분열할 뻔했어. 그 폭발 장면에서 폭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더욱 충격이었다.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 이제 시작 초기 때 오펜하이머가 처음으로 그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 구역 안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음악이 하나가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구역에서 오펜하이머의 첫 등장인 거죠. 그때도 너무 멋있었어. 보면서 나는 그 인물이 되게 멋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아주 인간다운 인간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 장면은 좀 멋있더라. 바지를 여기까지 치켜 세워서 실제로도 오펜하이머의 아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했었고 영화 속에서도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맞네. 술을 막 마시고 있고 굉장히 우울한 어떤 증세를 보이고 막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의 외도 사실이라던가 오펜하이머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또 잘해주었다. 그리고 훗날 청문회를 했을 때는 오히려 아내가 충분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남편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오펜하이머 청문회 때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딱히 진짜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게 얘기하지 않은 에드워드 텔러 수소폭탄. 오펜하이머가 뻘짓거리 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 구역을 벗어나지 마.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있어. 남아 있어줘. 수소폭탄 만들어. 열심히 연구해봐. 그러면서까지도 그 뉴멕시코에 잡아놓은 텔러라는 인물. 오펜하이머가 어떤 오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어떤 업적을 인정받았을 때 그 수소폭탄을 지지하던 과학자가 악수를 건네는데 그때도 아내는 그 악수를 받아주지 않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당차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람에 대한 어떤 결속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그 아내가.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도 들고 그렇다. 그랬다. 청문회 할 때 오펜하이머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오펜하이머의 사생활이 세계에 까발려지는. 그렇지. 근데 그 사실은 오펜하이머한테만 충격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한테도 그렇지.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일인데 아내가 억지로 꾸역꾸역 닫았던 어떤 그 상처를 청문회 위원들이 열어서 굴려서 그대로 아내에게 전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내의 시점에선 오펜하이머 위에 진이 나체로 올라타 있는 그것도 너무 나는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극 중에서 진으로 나오는 이제 오펜하이머의 여자친구죠. 진으로 나오신 분이 블랙 위도우에서 블랙 위도우 동생으로 나와. 그래?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블랙 위도우의 동생이었다. 이제 놀란 감독도 이야기했던 건데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영화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의견이 바뀌고 막 힙합씬에서 막 뱀 막 이러면서 노선 바꿨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펜하이머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라고 뭔가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직접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그런 변덕 이런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진 게 그 사람 다움만 좀 유지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와서 하는 행동은 이거였다. 이거에서 변하는 과정이 그 사람 다우면 그거는 좀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런 생각이 겹쳐서 들게 됐냐면 일단 오펜하이머는 어떤 사상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해줘. 공산주의가 하는 모든 거를 다 지지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공산당에 가입은 안 해.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뭔가 공격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지만 뭐 자신은 당당하니까 뭐 그냥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일관성을 가지고 갔다 생각해요. 정찬성님 보면서 느꼈었는데 코리안 좀비? 진짜 너무 여러 번 다시 보고 그 격투기에 빠지게 만들고 정찬성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근데 마무리가 정말 이거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 너무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끝났는데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K-요패를 하셨지만 정찬성의 그 야수 같던 모습 정찬성 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열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만약에 정형화된 격투 스타일로 하다가 무기력하게 만약에 패배를 했다 이러면 아쉬움만 남았을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모두가 그리워하던 그 야수 같은 모습이 맞다라고 또 판단해서 그 모습을 갔을 때 바뀌었지만 멋있게 끝날 수 있었던 이유 설령 정형화된 스타일로 이겼다고 한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보면 그 좀비 같은 모습으로 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 장렬히 사실 나는 좀 약간 그게 왔어. 보면서 눈물이 저도. 진짜 차올랐어. 저도요. 맨 처음엔 선수가 보였고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보였고 그 다음에 가장이 보이고 누군가의 막 남편이 보이고 그게 차라락 보였어. 그 사람의 마지막 레프트가. 그래서 너무 벅찼지. 너무 잘해. 최고. 짱!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확실히 어떤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었거든. 지나고 보니 그 피해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생긴 걸 보니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어쨌든 자기에게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확실히 일관성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기는 하네. 그죠.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인정이 있다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장면은 이제 그게 성공을 하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어떤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과 그 엄청나게 자축을 하는 상황에서 연설을 하잖아. 그때 등장할 때 그 발 구르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었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채로 연설을 끝마치고 나가잖아. 일본 사람들 한 방 먹었겠죠?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 어린 까맣게 탄 시체를 밟는 그 장면부터 그 이후에 나갔더니 막 구토를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모든 장면들이 오펜하이머가 인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장면들도 엄청 강했다. 강한 장면들이었다. 엄청 강했죠. 그죠? 너무 뭐 말할 장면들은 너무 수도 없이 많아. 대통령을 찾아가서 제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 내 손은 내 손은 그거를 진짜 먼저 가당치도 않은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를 표현을 처음으로 그거 하잖아. 제 손에 피가 묻은 느낌이었습니다. 했더니 한거치 꺼내가지고 야 보내라. 이 새끼 취했네. 야얘 다시 부르지 마. 오펜하이머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이민 가고 싶었을까. 하지만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죠. 애국자야. 애국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 요즘에 이슈가 하나. 근데 이건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중요한 이슈 같아. 홍범도 그 장군님의 흉상 관련된 이슈가 요즘에 뭐 좌우를 다 떠나고 어떤 이념 사상 그게 중요하지 않은 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오펜하이머를 대하는 그때 당시 미국이란 국가의 태도와 지금 우리나라 현 상태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많이 맥이 비슷한 것 같긴. 제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바꾸려는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입장에서 여기서 말할 인물이 또 있죠. 전 스트로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고작 삐진 것 때문에 그 망신을 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산당으로 아주 몰아버리는 고작 그 삐짐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마가 아니라 그럴 여지를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삐져서 그 큰 일을 한 엄청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추잡해 솔직히. 추잡하죠. 근데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공부 잘하는 과학자들한테는 잘 대하면서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엄청 세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깔보는 듯이. 실제로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로스가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무시하면서 얘기를 해요. 막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맥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개망신을 줘버리죠. 실제 그 장면을 그 옆에서 봤던 사람이 한 말을 전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스트로스의 얼굴이 진짜 빨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그 영상을 봤어요. 그 평소에 말을 이쁘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되게 이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정수 필터를 넣고 살아야 돼.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간 세상을 살려면은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면 안 된다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말을 하자면 저는 이거 2-3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각설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세게 느꼈던 건 영화적인 관점으로 영화에 전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영화가 웬만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전쟁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 내에 전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으면 대부분 재밌어요. 마스터라는 영화에 주인공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그린 영화잖아요. 그리고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 그 작품도 전쟁 영화 자체는 아니지만 전쟁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 그런 영화고, 뭐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공동경비구역 JSA 이것도 전쟁 영화는 아니거든.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선택인 것 같아. 가장 커다랗고 되게 잔혹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일인데 그건 인간이라서 내가 볼 때 전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영화에 결부시켰을 때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 특히나 이런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잖아. 전쟁이 영화에 들어갔을 때 왜 우리는 흥미를 느끼는가. 가장 인간이 어리석기도 혹은 똑똑하기도 그런 많은 것들을 전쟁이 우리에게 전해줘. 인간은 아주 알쏭달쏭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던져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거고,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오랫동안 사랑할 것 같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영화예요. 그래서 전 이 영화의 별점을 10점을 줄 건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맞아. 영화 보고 나왔어. 전화를 바로 전화를 했어. 이 안에 있는 얘기를 다 이렇게 두서 있게 멋있게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받은 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지루하게 보신 분들이나 혹은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전 한 번 더 보거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점 10!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갖나, 대중들이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갖나, 그 조건이 있어.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의 안 알려진 이야기, 이거를 흥미롭게 본다.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 뭐 강호동님이나 유재석님의 사적인 이야기. 뭐 하다못해 전화 말투 이런 것도 되게 방송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 세계 2차 대전을 끝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의 기록 말고는 볼 수 없었던, 물론 찾아보면 볼 수 있었겠지만 근데 또 어떤 말투였으며 그때 분위기는 어땠으며 이거를 영상으로 구현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황홀하게 너무 감사했고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의 별점은 9.5점으로. 오펜하이머가 나오기 전에 한국 영화가 꽤나 우르르 개봉을 했었어요. 개봉을 했었는데 오펜하이머한테 좀 많이
밀리게 됐어요.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화관 가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기생충을 한국 영화의 어떤 으뜸 탑티어 오스카 4관왕 명감독 월클라인 기생충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독해주시는 36명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조회수와 댓글 덕분에 에너지를 얻고 힘차게 합니다. 어진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 빨리빨리 올려주라고 올려주시는 김동무님도 감사하고요. 어김없이 댓글 달아주신 우리 유지수님 팬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펜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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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리. 아, 얘 표정으로 하네. 나 예능시 표정으로 하는 애들 안 좋아. 리. 리얼 원해? 안 돼. 안녕. 빵. 어때? 내 사랑의 원자 폭탄. 터졌으면 좋겠어.